음식이 위에서 12장으로 배출이 안 되는 환자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우리가 정상이 아닌 구조물을 정상화를 시킴으로써 환자분들의 역류를 이제 막아주는 그 어떤 장애물 또는 장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수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부학적인 부분을 조금은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가슴과 배로 크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게 이제 횡격막이라고 해서 두툼한 근육층으로 흉곽과 이제 복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 구멍이 이제 근육 사이에 구멍이 있고 이거 경계로 이제 흉부식도 가슴과 배 안에 있는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식도에서 이제 음식이 지나가게 되면 위로 음식이 이제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열공이라는 부분은 횡격막의 이제 좌측 다리와 우측 다리로 구분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적절한 구멍의 크기가 유지가 돼야 이제 환자분들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식도 열공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부 식도의 괄약근이 얼마나 기능을 잘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높이에서 차례에 맞게 이제 적절한 압력을 가해줘야 음식을 먹어도 이제 역류가 되지 않고 또 음식을 삼켜도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 배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횡격막 열공과 하부식도 괄약근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환자분들의 내시경이 이제 왼쪽 사진입니다. 식도에서 이제 위로 진입하기 전에 바라보게 되면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닫혀 있거나 아니면 입구가 상당히 좁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오른쪽 분들은 이렇게 구멍들이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식도의 힘이 떨어져서 음식을 이렇게 꽉 잠궈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활을 하시고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음식이나 위산이라든지 소화액이 자연스럽게 그 구멍을 따라서 식도로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이제 수축력을 높여주는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열공이 얼마나 이제 작으냐에 달렸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이 식도가 통과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구멍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횡격막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서 식도뿐만 아니고 위도 가슴팍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가 차례로 있어야 되는 이 괄약근과 이 열공의 이 두터운 근육층들이 서로 별개로 떨어지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이걸 오므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신 분들보다 역류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수술은 어떨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이장관 내시경외과 학회에 이제 수술 적응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증상이 불완전하게 조절되는 경우가 가장 흔할 것 같고, 그리고 약물 부작용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폐라든지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시다든지, 단순 역류가 아니고 역류로 인한 합병증들, 식도염, 협착, 출혈, 궤양, 발의 식도가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조절을 위해서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평생 복용을 하기에는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히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 의료 비용의 문제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매일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의 질과 관련해서 그냥 수술을 해서 이런 걸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화기 외의 증상들, 천식, 만성 기침, 그리고 잦은 위산 역류로 인해서 치아가 부식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적 치료는 하부식도 괄약근과 이제 열공 탈장 이 두 가지를 교정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복원을 시켜드리면은 역류가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약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수술적 치료의 배경입니다. 첫 수술이 이루어진 거는 이미 6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니센이라는 이제 외과 의사, 저희 외과에서는 상당한 천재 외과 의사로 불립니다. 여러 가지 직장암 수술이라든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술에 큰 획을 그은 의사고, 이분은 이제 암 수술뿐만 아니고 이런 항역류 수술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때는 당연히 복강경 수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개복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저부 성형술이라는 게 이제 흔히 저희가 표현을 하는 항역류 수술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저부를 주변의 구조물로부터 잘 분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하부 식도괄약근을 수술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바깥에서 뭐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두텁게 둘러싸서 밖에서 인위적으로 조금 조여줌으로써 이제 하부 식도괄약근의 약화를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게 위저부 성형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적어도 이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이제 투과침을 삽입을 해서 환자분들 복강 내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의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개 한 서너 개의 장비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횡격막 열공 탈장이 있는 환자의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은 위식도 역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술의 목표는 이 열공 탈장을 원래 있는 위치 배 안으로 식도를 이제 충분히 주변 가슴 내에 있는 조직과 분리를 해서 배 안에 원래 있는 위치로 당기고, 넓어져 있는 횡격막의 열공을 꿰매줌으로써 그 탈장을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저부 성형술을 해서 바깥에서 이제 좀 더 조여서 약화된 하부 식도괄약근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수술의 두 가지 큰 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나 살펴보면 이 환자분도 식도가 있고 여기 보면 열공이 상당히 넓습니다. 열공 탈장이 있어서 이미 가슴까지 올라가 있던 위를 원래 있는 배 안으로 당겨 놓은 상태고, 이 넓어져 있는 구멍은 이제 실로 봉합을 해서 좁혀줘야 됩니다. 이제 적당하게 좁혀야 음식을 먹어도 막히지 않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은 그 역류가 잘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이제 좁혀주는 게 중요하겠고, 녹지 않는 실을 써서 이제 그 부분을 근육끼리 꿰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쌀 수 있는 이제 위저부를 주변 조직, 뭐 비장이라든지 아니면 횡격막이라든지 뒤에 붙어 있는 후복막으로부터 여러 개의 혈관들을 이제 결차를 하면서 충분히 긴장 없이 이제 360도를 둘러쌀 수 있도록 주변 조직으로부터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식도 접합부의 위아래로 이 저부를 이렇게 움직여서 충분히 늘려주게 되면은 360도를 둘러쌀 수 있게 이렇게 위저부가 많이 조직들이 특성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 조직을 이제 한 2, 3cm 되는 길이로 이제 하부식도 괄약근 대신에 약간 환자분들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좁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두세 땀을 꿰매서 장벽을 하나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위저부 성형술이고 흔히 많이 하는 이제 360도를 둘러싸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좁지 않은지를 이제 큰 굵은 관을 이용해서 혹시 통과에 장애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은 합병증은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대부분 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이제 위장관외과 전문의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위암 수술이나 다른 위와 관련된 수술들을 많이 하는 이제 복강경에 친숙한 의사들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 수술 후 합병증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기흉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뭐 주변 장기 손상을 이제 언급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중요한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합병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연하곤란과 이제 수술 후 직후에 탈장이 재발되는 것인데, 연하곤란은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먹으면 안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너무 많이 조여서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수술이 잘 된 경우는 100% 환자분들이 연하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탈장이 돼 있는 부분도 근육을 좁히게 되고 360도를 이제 위를 둘러싸서 식도와 위 접합부를 감싸게 되면 우리 상처 나면 처음에 붓는 것과 똑같이 수술 부위들도 이제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직들이 식사하는 누르게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최소 이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이제 목에 여기 걸렸다가 내려가는 걸 느껴야 이제 사실 정상이고 그래야 붓기가 빠지고 나면은 좀 원활히 이제 식사도 내려가고 역류도 최소화되는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화곤란은 거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두 달 정도, 길게는 세 달 정도는 이제 겪으시게 될 일들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수술 후 탈장 재발입니다. 아까 실로 봉합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술 후 초기에 토한다든지 메스꺼워한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녹지 않는 실로 봉합을 해놓지만 횡격막이나 이런 근육들이 압력을 받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구멍보다 더 커지게 되고 가슴에서부터 이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장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서 증상이 악화되는 증상 이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재수술을 아직 본원에서의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한 3에서 4%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이 항역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가장 걱정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역류를 막기 위해서 횡격막도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저부 성형술을 해서 360도를 둘러싸는데 너무 꽉 조이면 환자분들이 음식이 안 내려가서 이렇게 1시간이 있어도 바륨이 밑으로 진입이 안 돼서 꽉 막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역류는 없겠죠. 반대로 너무 헐겁게 조여드리게 되면은 음식은 잘 내려가지만 붓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역류 증상이 별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제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둘러쌀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60도 대신에 뭐 부분적으로 270도라든지 180도를 둘러싸면 좀 연화곤란이 덜하지 않을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실제는 부분만 둘러싸면은 연화곤란은 좀 덜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이 되지를 않았고 아직까지 이제 외과에서 권고하는 거는 외과 의사 집도하는 의사가 가장 숙련된 방법,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효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술들이 대부분 이제 개복 수술이 많이 줄어들고 복강경 수술이 늘게 돼서 저희 대부분 이 항역류 수술도 거의 대부분은 다 예전에 개복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복강경 수술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고 치료의 성적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성공률이 약 90%, 약물 재개가 4분 중 1분 정도. 단 재수술이 이제 15%대 30%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수술이 개복을 했을 때 덜 확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술 상처와 관련해서 이제 부분에 탈장이 있다든지 감염이 돼서 재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치료의 성적은 동일하고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갖는 이런 여러 가지 회복의 장점은 그대로 같기 때문에 항역류 수술도 대부분은 복강경 수술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과 약물 치료는 성적이 어떻냐? 현재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게 현재까지는 이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군이 조금 더 높습니다. 93%, 수술군은 약 88%, 89%니까 한 4%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식도염이라든지 식도 합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군이 약물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높은 걸로 돼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수술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항역류 수술은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좀 들쭉날쭉하게 하다가 이제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작년에 이제 가장 개원일에 많이 했고 올해는 아직 이제 3달밖에 지나지를 않아서 9개월이 남은 상태여서 아마 작년과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치료 성적은 이미 대한외과학회지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평균 수술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여태까지 복강경 수술로 시작해서 개복 수술 전환한 사례는 없고, 개복 수술을 했던 분, 위암 수술을 했던 분을 복강경 수술로 했던 사례는 한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병증은 이제 수술 초기에 너무 많이 조여서 음식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조영술을 해도 약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돼서 수술하고 이틀째 그걸 좀 완화시키는 재수술이 일례가 있었고, 수술 후에 이제 다른 지병이라든지 약을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문제 때문에 수술 부위에 이제 소량의 혈종이 있어서 뭐 다른 치료 없이 조금 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보다가 퇴원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설문 이제 전화를 통해서, 외래를 잘 오시지를 않으셔가지고 전화 또는 이제 유선을 통해서 몇 가지 설문 조사를 드렸었습니다. 원래 앓고 계시던 주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되셨는지, 수술 전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현재는 감량 또는 중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수술의 효과가 불만족스러워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수술 후에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셨다고 생각했는지를 이제 유선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전된 환자분들이 약 83% 정도입니다. 60%는 이제 매우 호전이 됐고, 부분 호전이 약 4분의 1, 호전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한 17% 정도였고, 약물 감량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완전히 끊으신 분이 이제 10명 중 8분 정도, 그리고 감량을 하신 분이 15%,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7%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수술 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100% 증상이 이제 호전됐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식도염이 없는 분들은 한 절반 조금 넘는 정도 분이 이제 증상 호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증상이 호전된 분들의 대부분은 삶의 질도 같이 좋아졌던 거, 약을 줄이셨다든지 아니면 끊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거나 식사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외래에 이제 내과 진료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초진으로 오셔서 수술을 상담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100점, 본인 기대하시는 증상의 완화를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80점 정도를 기대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항역류 수술은 역류성 식도염을 동반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삶의 질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외 잡지에 이제 정은용 교수님과 함께 투고를 해서 이미 편찬이 된 상태입니다. 이외에 이제 국내 다기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게재된 상태고 출판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 5개 병원에서 약 50여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수술 전이고, 두 번째는 수술 후 1주, 세 번째는 이제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나는 현재 치료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제 붉은색은 그냥 그렇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현재 치료에 매우 만족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전은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던 분들일 것 같고요. 그 중에 절반은 이제 현재 치료에 이제 불만족스럽다. 아마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넘어오시게 됐을 것 같고, 수술 후 1주째는 이제 부분적인 만족이나 제 만족도를 하면은 한 90%, 가깝 90%가 조금 넘는 환자분들이 만족스럽다고 해주셨고, 수술 후 3개월째는 이제 80%.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희 단일기관 연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제 결론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복강경을 이용한 이제 항역류 수술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배출 장애라든지 위에 운동 기능 저하는 수술의 대상이 아니고, 열공 탈장이라든지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역류를 막아주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이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걸 교정해 드릴 수
두림으로써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법이고 보통 수술하고 3, 4일째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동반된 경우 아니면은 이제 관련 합병증들 발해식도나 협착이라든지 궤양이 식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이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